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23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기출 한번 또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역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볼게요. 21번 보자. 삼상 전원으로 접속된 삼각형의 결선, 델타 결선인가요? 콘덴서를 성형 결선, Y 결선이죠. 바꾸면 진상 용량은 몇 배가 되는가? 그래서 요거 Y 결선과 델타 결선 시 이 콘덴서 용량 비교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잡아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실기 가서도 중요하다. 즉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이제 계통이 있고요. 이 전력용 콘덴서를 요렇게 CCC라는 이 콘덴서를 Y로 접속한 경우와 똑같은 동일한 CCC라는 놈을 델타로 접속했을 때 비교해봐라. 이런 뜻인데요. 이때 저는 첫 번째가 우리가 콘덴서 용량 QC는 3오메가 C 제곱 되겠습니다. 이때 저는 먼저 델타 결선을 Q 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 결선을 했을 때 똑같아요. 3오메가 C 제곱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비교는 사실은 저기서 말하는 이는 상전압인데 이 양쪽의 비교는 선간전압의 비교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델타 결선 아시다시피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요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Y 결선은 선간전압이 뭐예요? 상전압의 루트 3배이므로 얘를 이렇게 내리면 결과적으로 얘가 3오메가 C에다가요 V를 루트 3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시면 되나요?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오메가 CV 제곱 되죠. 네. 결론적으로 세 번째 이제 비교가 됩니다. 비교. 조건을 기준으로 한번 전 써볼게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델타를 한 것을 Y로 바꾼대요.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델타 결선한 걸 Y로 바꿨으니까 델타 결선은 3오메가 CV 제곱이고 Y 결선은 오메가 CV 제곱이니까 서로 간에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Q 델타와 QY의 비는 3분의 1이 되고요. 이렇게 넘기면 QY는 3분의 1의 뭐가 된다? Q 델타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인데요.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델타 결선을 하면 Y 결선을 했을 때보다 충전 용량이 몇 배예요? 이제 이 3배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력용 콘덴서는 Y 결선 시보다는 누가 유리하다? 델타 결선이 유리한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실기 가면 증명하라고 하고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은 개인적으로 이제 세모예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수력 발전에 대한 문제인데, 변수를 2가지나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거기 보면 유효 낙차가 어느 이 수력 발전의 유효 낙차가 40% 저하되고요. 수차의 효율도 뭐가 된다? 40%가 그러니까 20%가 저하됐대요. 이때의 출력은 원래의 것의 몇 프로인가? 단 안내 날개 열림은 불변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력 발전에서 출력은 9.8에 뭐가 된다? QH가 되고요. 만약에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은 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낙차가 40% 저하했고요. 그 다음에 요 효율도 40% 저하했는데 문제는 이 Q 유량이요. 유량이 이 속도 때문에 유속 때문에 루트 이제 이 루트가 아니라 루트 이제 이 G에 H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G는 중력 가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Q는 H의 2분의 1승과 이제 이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다시 이렇게 되죠. T는 결과적으로 이게 좀 빼볼게요, 이거. 얘네들 의미 없죠.
뭐 집어넣으면 9.8의 H의 2분의 3승의 효율이 되는 거죠. 그쵸? 얘가 얘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얘 이제 이렇게 빼면 빼자. 그쵸? P는 결과적으로 H의 2분의 3승의 효율 리타가 되죠. 이게 이제 2분의 1승의 H에다가 효율이 됐으니까 여기 결국 2분의 2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거기 보면 이제 P는 유량과 그 다음에 이제 유효 낙차랑 효율이랑 비례하니까 저자분께서 출력을 이렇게 이제 저처럼 만드신 거예요. 비례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 굳이 비례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들어가도 되죠. 지금 보면 얘가 얼마예요? 40% 저하됐으니까 0.6에 뭐예요? 2분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지금 얼마? 20% 저하됐으니까 0.8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0.3718 나와요. 얘가 이제 이제 우리가 백분율로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0.372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아니 37.2. 100을 곱했잖아. 그렇죠? 네. 반올림해서 넘기면.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비례식으로 접근하셔도 결국엔 저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선택을 하셔요. 바로 들어가셔도 되죠. 솔직히 이제 관계들이 나왔으니까. 네.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네, 지워볼게요. 어느 발전소에 이런 건 좀 잡아주셔야죠. 어느 발전소의 합성 임피던스가 0.4%인 10MVA를 기준으로 한대요. 이 발전소에 설치하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지금 차단 용량을 물어보면서요. 퍼센트 임피던스 값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단락 용량 요거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PN이 되겠습니다.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프로였냐면 0.4죠. 그 다음에 100이고요. 지금 요거에 대한 기준 용량이 얼마냐면 10MVA죠. 10 곱하기 10에 6승하면 돼요. 마지막에 뭐 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뭐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예 저자분처럼 서로 날아갈 걸 고려해서 이렇게 하셔도 관계가 없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두드리면은 2500MVA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24번. 이거 좀 지워보자. 24번이랑 제가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37번 있죠. 37번. 24번과 그 다음에 37번은 좀 제가 한번 묶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리액터에 뭐가 된다? 종류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리액터의 종류다. 네, 둘 다 잡으셔야 돼요. 이거 실기까지 잘 물어보니까. 자, 첫 번째가 리액터의 종류예요. 누구의 종류? 리액터의 종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할 되겠습니다. 리액터의 종류, 그 다음 역할. 자, 첫 번째 무슨 리액터냐면 직렬 리액터 되겠습니다. 무슨 리액터? 직렬 리액터. 이 직렬 리액터는 SR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리즈 리액터죠. 이것은 뭐한다? 제5 고조파를 뭐한다?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병렬. 다른 말로 보다 불로 뭐가 된다? 리액터 되겠습니다. 병렬 또는 불로 리액터. 이것은 우리가 SHR이라고 합니다. 얘는 역할이 뭐냐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해요. 뭘 방지한다? 페란티 현상을 방지합니다. 네, 병렬 또는 무슨 리액터? 불로 리액터.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라고 해요. 소호 리액터. 이것은 지락전류와 관련이 있죠. 소호 리액터. 이 놈은 지락전류를 제한합니다. 뭘 제한한다? 지락전류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류 리액터.
한류 리액터. 요 놈은 뭐가 된다? 이제 단락전류를 제한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에서 24번 볼게요.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에 접속되는 1차 변전소의 병렬 리액터죠. 병렬 리액터 무슨 리액터? 블로 리액터. 역할이 뭐예요? 네,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죠. 그래서 이제 경부하나 이제 내지 무부하 또는 장거리 송전선로일 때 선로의 이제 작용 정전 용량이 커지면서요. 선로에 흐르는 충전 전류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커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대책은 블로 리액터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37번이죠. 37번.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이네요. 뭐예요? 바로 단락 전류를 뭐한다? 제한한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 그래서 저자분이 보면 거기 한류, 블로, 직렬 이렇게 쓰셨는데 저도 뭐 이제 똑같이 쓴 거고 소 리액터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류 리액터는 기본적으로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인데요. 강제로 회로에 임피던스 값을 키워갖고요. 이 값을 키워서 이 값을 줄이는 용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이제 돌아오셔갖고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면 좀 세모지만 요것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제 실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바로 버리기보다는 근데 생각보다 그냥 그렇게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좀 살짝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자 25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자. 지금은 세모 치겠습니다. 전압과 역률이 일정하다 가정했을 때 전력을 몇 프로 증가시키면 손실이 2배가 되는가.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전력 손실은 3i제곱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3상의 경우는 이때 우리가 많은 p는 뭐예요? 루트 3의 vi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i는 루트 3의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저기다가 이 i를 잡아 넣으면요. 루트 3의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제곱에 보다 r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곱이 붙으면서요.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결과식을 보면 요 놈은 전력 손실이라는 놈은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p 제곱에 보다 r 되겠죠. 예. 여기서 전압과 역률이 일정한 건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네. 얘도 당연히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결과적으로 전력 손실은 뭐예요? 예, 이제 전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P는 뭐예요? 루트에 뭐가 된다? 전력 손실을 이제 로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지금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저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본래의 전력일 때의 본래의 전력 손실을 PL이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뭐예요? 전력 손실이 2배가 됐을 때 새로운 전력 손실이 2배가 되려면 이 전력이 얼마가 돼야 돼? 라는 의도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이렇게 없어지니까 P분지 P의 프라임은 루트 2의 관계를 갖죠. 이렇게 넘기면 P의 프라임은 결과적으로 루트 2의 뭐가 된다? P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력 손실을 루트 2배로 만들려면 이때 전력은 요 P의 프라임 이 P 프라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루트 2가 1.414죠. 그래서 1.414에서 본래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4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2배로 하려면 우리가 그 전력을 몇 배? 이제 1.414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여러분들 2번이에요.
그래서 저자분이 지금 보면 전개해 주신 그 내용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본 건데, 사실상 뭐 거기 보면 전력 손실을 2배로 한 경우에 이 P 프라임 거기서 답이 나온 거죠. 네, 밑에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V12의 소호 원리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좀 차단기의 명칭과 이제 종류라고 해볼게요. 종류.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전력계통에 사용되는 차단기의 종류. 자, 첫 번째 저는 명칭. 그 다음에 약호.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 소호 매질. 그 다음에 적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명칭 뭐가 되냐면 유입 차단기라고 그래요. 무슨 차단기? 유입 차단기. 예, 약호로는 52가 되고요. 네. 이때 차단기의 이제 종류라고 하면서 우리가 차단기를 10이라고 하죠. 이것은 서킷 브레이커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이 5는 오일을 말합니다. 예, 이 절연유를 뜻하고요. 예, 소호 매질은 절연유예요. 차단기의 이 절연유와 발생되는 아크와 접촉 시에 다량의 수소가스가 만들어지면서 급속 냉각된다고 합니다. 적용이라고 하는데 현재 있는 거를 제외한 더 이상 증설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차단기지만 유지보수 측면에서 자꾸 갈아줘야 되는데 이 절연유를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공기차단기. 무슨 차단기? 공기차단기. 이 공기차단기를 우리는 ABB라 합니다. 에어 브레스트가 돼요. 에어 브레스트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소호 매질은 압축 공기를 불어제낍니다. 압축 공기. 요 압축 공기 압력은 30kg/cm 제곱 되겠습니다. 15에서 30인데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30을 전후합니다. 요거는 최소 154 이상이에요. 실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차단 시에 회로를 이제 우리가 압축 공기를 저장해놨다가 확 풀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 무슨 차단기? 가스 차단기. 요거를 우리는 G1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스. 그쵸? 소호 배질은 SF6 가스를 이용하고요. 현존하는 차단기 대장입니다. 사실상 154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 4, 5, 7, 6, 5 거의 이거라고 보셔도 되죠. 그 다음에 진공차단기. 무슨 차단기? 진공차단기. 요걸 우리는 V10이라고 하고요. 네, 바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진공 상태의 전자의 확산, 소멸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요거에 사실상 22,900V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 MBB. MBB라고 그래요. 앞에 M은 마그네틱이 됩니다. 예, 전자력을 이용하고요. 예, 고압용입니다. 직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중 차단기. 무슨 차단기? 기중 차단기. 요걸 우리는 A10이라고 합니다. 에어 서킷 브레이커로 써요. 위에 공기는 압축 공기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대기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압용이 되겠고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것도 나중에 보면 실기와 연관성이 아주 많습니다. 전력은 사실상, 그러니까 실기는 거의 대부분 전력공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잘해주시면 나중에 외울 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때 뭐 하자? 미리미리 이제 정리해주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V12를 물어봤고요. 고진공 나온 거 나오면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제 3번이네요. 네. 그쵸?
1번은 이제 그 압축된 공기 ABB, 2번은 이제 유입 차단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은 이제 가스 SF6 가스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네. 예, 18개에서 23개를 한 줄로 이어 단 표준 현수회자를 사용하는 전압이래요. 전압에 따른 현수회자의 수량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 주는 문제니까 저는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면은 27번이죠. 먼저 좀 써놓고 이것도 꼭 잡으셔야 돼요. 전압에 따른 현수회자의 수량 되겠습니다. 저는 좀 표로 좀 해볼게요. 첫 번째가 전압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 되겠습니다. 자, 22,900, 66,000, 154, 345, 그 다음에 76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애자 수량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그런 것까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서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22,900 대략 2개, 3개고요. 현수되는 애자가 2개, 3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5개, 10개, 20개, 40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확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시험을 풀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지역 특성도 고려되고 불량애자 뭐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수량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략 20개 정도 쓰는 거죠. 뭐예요? 3, 4, 5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뭐 참고로 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지만 이제 뭐 그런 부분은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좀 세모 치고 싶네요. 이런 거는 다 못 잡아요. 원자력 발전의 특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거기 보면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원자력에서 딱 버리기엔 좀 아까운 게 뭐냐면 4번 보세요. 우리가 화력발전, 기력발전이죠. 발전보다 건설비가 높지만요. 연료 단가가 즉 발전 원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저부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하들은 전부 지금 원자력으로 부담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대용량 발전이기 때문에 얘를 배치할 때는 기저부하로 배치해주죠. 일부러. 발전 단가가 이제 싸니까요. 대신 건설비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확인만 해주시고 자, 그럼 29번 보겠습니다. 29번. 다음 보호개전기의 박스의 A 부분의 명칭인데요. 사실 딱 그림만 보면 GPT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GPT가 없죠. 자, 29번 볼게요. 자, 이것도 잡긴 잡으셔야죠. 당연히. 자, 저는 이제 계기용 이제 이 GPT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GPT. 요놈 접지형 뭐가 된다? 계기용 변압기 되겠습니다. 요놈은 역할이 뭐냐면 비접지 계통에 이 비접지 계통에 지락시에 영상 전압을 검출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결선 조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결선 조건. 이 GPT는 PT 세대를 이용해서요. 1차 측은 이 PT 세대를 이용해서 1차 측은 Y결선한 후에 1차 측은 Y결선하여 이 중성점을 적지하고요. 2차 측을 오픈, 다른 말로 개방, 델타 결선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고장 시에 2차 측의 전압을 물어보면
이 GPT의 2차 전압을 물어보면 무조건 110 루트 3이에요. 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예, 계산하면 190.53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델타가 좀 열려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GPT를 좀 떠올린 건데, 보기에 보면 GPT가 없는데요. 이 GPT가 이제 계기용 변압기 세대로 만드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4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림만 보면 살짝 애매하지만, 그림만 보면 저는 GPT라고 봐요. 그리고 Y결선에서 그 부분이 이제 접지가 돼주는 그분까지 딱 그려주면 딱인데, 어쨌든 지금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놈은 계기용 변압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PT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계기나 계전기에 전원 공급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30번. 조상 설비가 있는 1차 변전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30번. 우리가 변전소의 종류예요. 변전소의 종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차 변전소가 있어요. 무슨 변전소? 1차 변전소. 요것을 우리는 전원 변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변전소가 되고요.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2차 변전소예요. 무슨 변전소? 2차 변전소. 2차 변전소는 배전 변전소가 됩니다. 네. 어찌됐든 이 2차 변전소는 154를 뭘로 다운한다? 22,900으로 다운시켜요. 그 다음에 1차 변전소, 우리가 말하는 3, 4, 5, 7, 6, 5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을 거쳐서 1로 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1차 변전소는 우리가 3권선 변압기를 씁니다. 1차 권선에서, 그러니까 1차 측에서 권선을 2개 낼 수도 있고요. 2차 측에서 권선을 2개 낼 수도 있는데, 이 3권선 변압기로서 요것을 Y, 델타 결선합니다. 이 델타 결선은 무조건 채용해줘야 돼. 제3고조파를 제거하고요. 또 하나가 손의 전력을 부담하면서 우리는 요 델타 측을 안전권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바로 뭘 접속한다? 조상설비를 접속합니다. 이 델타 측에다가 뭘 접속한다? 조상설비를 접속한다고요. 구석으로 너무 올려갖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2차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는 요놈은 강압기를 씁니다. 또는 최강 변압기죠. 같은 얘기야. 여기서 이거 좀 잘 구별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조상설비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1차 변전소라고 줬죠. 네. 그래서 요놈은 바로 뭐가 된다? 무슨 변압기를 쓰는 거예요? 3권선 변압기. 그쵸? 예, 또는 2차 변전소, 배전 변전소라고 하면 우리가 강압기. 여기서는 아예 그 얘기를 안 합니다. 2차 변전소에서는 조상설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조상설비를 여기에서 어디 측에 접속하냐요?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뭐 또는 안전권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같이 기억해야 돼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이거. 예, 이렇게 정리 안 하면 무시 헷갈립니다, 이거. 자, 31번 보시면 100kV 암페어의 단상 변압기 몇 대?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다가 한 대 고장으로 V 결선했대요. 이때 얼마의 부하까지 걸 수 있는가? 예. 31번이죠. V 결선이죠, V 결선. 보면 이변이 없는 한 어느 과목에서든 이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보면 V 결선인데 이 V 결선은 델타 결선 운전 중 델타 결선 운전 중 운전되는 변압기의 한 대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두 대로 뭐 한다? 삼상 운전을 하는 거죠. 삼상 전력을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V 결선 시 출력을 물어봐요.
이 PV라고 해볼게요. 이것은 루트 3에 뭐가 된다? P1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요때 P1은 운전되는 변압기 몇 대 용량? 한 대 용량을 말하죠. 그래서 단위는 우리가 보통 변압기 용량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V 결선 시 뭘 물어본다? 이용률을 물어봐요. 네. 지금 몇 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두 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출력은 루트 3배밖에 얻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얘가 86.6%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V 결선 시 고장전 출력비예요. 고장전 출력비를 말해요. 자, 지금 고장났을 땐 고장 전에는 델타 운전하다가 고장 발생 이후에는 V 운전하고 있는 거죠. 고장 발생 전에는 3배의 출력을 냈는데 고장 발생 이후에는 루트 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또 1이 없어지죠. 그래서 얘가 57.7%. 그 다음에 네 번째가 V결선 운전 중 한 대가 한 대가 복구죠. 복구되었을 때 출력 증가분을 말해요. V결선 운전 중 한 대가 복구됐을 때 출력 증가분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V결선 운전하다가 다시 뭐예요? 델타 결선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V결선 운전 시 출력은 루트 3의 P1이고요. 델타 결선 시 출력은 3배의 P1이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3배만 곱하면 본래 출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출력 증가분은 루트 3배가 되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변압기 4대로 운전 가능한 삼상 최대 출력을 물어봐요. 예. 이것은 우리가 이 V결선 출력의 2배가 제일 큽니다. 예. 그래서 V결선 출력이 루트 3의 P1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다 걸리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00kVA의 변압기 3대를 델타 하다가 한 대 작살났대죠. V결선 했으니까 잡아 끌어들으면 PV는 루트 3에 뭐가 된다? P1이니까요. 루트 3에다가 뭐가 된다? 100 되겠네요. 그래서 두드리면 173.2. 몇 번? 2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잡아주셔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워볼게요. 32번. 이 문제는 좀 독특한 문제고요. 문제 자체를 좀 기억하시길 바래요. 좀 버려지기에는 좀 아까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66kV에 60Hz의 삼상 3선식 중성점에 소리액터 접지를 했는데 무슨 상태래요? 완전 공진 상태였답니다. 이때 완전 공진이라는 건 지금 오메가 L이랑 오메가 C 분질이 같아졌다는 얘기죠. 이때 소리액터를 포함한 영상회로의 등가 저항은 200ohm이고요. 중성점의 잔류 전압은 뭐다? 4400이었대요. 32번이죠. 좀 봤으면 해요. 그냥 문제 자체를, 이 문제를. 이때 전류를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완전 공진됐기 때문에 저항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압이 얼마래요? 4400 마이너스 220ohm이죠. 200ohm. 계산하면 이제 220이 나오죠. 22. 그래서 얘가 얼마? 22A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기억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워볼게요. 33번. 배전선로용, 이제 이 퓨즈죠. 파워 퓨즈.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력 퓨즈입니다. PF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파워 퓨즈라고 합니다. 잘 물어봐요. 실기에서. 주로 어떤 전류를 차단하냐고 물어보면 가장 가혹한 전류인 단락전류 차단이 얘는 주된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면에서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뭐 이렇게 하면서 1번은 설치 목적이 주된 목적이 뭐냐? 이제 실기에서 단락 전류 차단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이죠. 34번. 자, 보겠습니다. 승전선로에 매설지선에 설치 목적 되겠다. 네. 이 매설지선은요, 철탑의 탑각, 다른 말로 이 적지 저항을 떨어뜨려 내지 저감하여 역섬락 방지하고 있습니다. 뭘 방지한다? 역섬락 방지한다. 이거 반드시 보셔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송전선로의 그 섬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애자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전선로 이렇게 이제 가선하죠. 이때 선로의 낙뢰가 직격되면 이 뇌전류가 양분됩니다. 그러면서 이 뇌전류가 애자 쪽에서 섬락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섬락이라고 하고요. 역섬락은 뭐냐면 이 낙뢰가 철탑 상부를 직격하는 거죠. 이때 이 뇌전류가요, 원래 본래대로라면 철탑을 통해서 이제 대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가 글리 안 가고 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방향과 반대라고 해서 역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설지선은 우리가 철탑의 다리가 4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땅을 이런 식으로 파갖고요. 매설지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철탑 저항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일단 이 문제 볼게요. 매설지선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죠. 원래 역섬락 방지인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요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역섬락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이것은 철탑의 탑각 저항이 큰 경우죠.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니까 요거를 꼭 다 기억하자. 네. 일반적으로 이제 15미 하면 이제 역섬락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자, 35번. 직류송전 방식이 교류송전에 비하여 유리한 점이 아니죠. 네. 직류송전 방식의 뭐예요? 장점이 아닌 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데 반드시 정리해야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자분처럼 저는 좀 안 하고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직류송전의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딱 이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첫 번째가 장점의 장점. 두 번째가 단점 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장점은 첫 번째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어요. 얘는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동일 전압으로 비교해보면 교류의 대비 루트 2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리합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에. 두 번째가 무효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분에 따른 손실, 무효분에 따른 전압 강화 다 없는 거죠. 그래서 해적 케이블의 경우는 유전체 선이 있는데 얘네들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적 케이블을 쓸 때는 직류송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비동기 계통을 요거 말고 요거 먼저 쓸게요. 요거랑 이제 이어지니까 무효분이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송전 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안정도 측면에서도 좋아져요. 안정도도 향상됩니다. 네, 안정도. 송전선로의 전송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안정도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동기 계통을 연계할 수 있어요. 주파수가 다른 계통을 이을 수도 있어요. 비동기 계통을 연계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발락 용량이 경감됩니다. 이 무효분 전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락 용량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부하 밀집 지역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요, 회전자계를 얻기 어려워요. 회전자계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승합 강압이 어렵습니다. 승합 강압이 불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전류 차단이 어렵습니다. 전류 0점이 없다 보니까 차단기가 없었네. 대전류 차단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괄된 계통을 운용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뭐 송전, 변전, 배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죠. 이런 게 어렵다 이거예요. 일괄된 계통을 운용하기가 어렵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고조파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 고조파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교직 변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발생하냐면 고조파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35번 볼게요. 직류송전 방식이 교류송전에 비하여 그 유리점이 아닌데요. 4번에 보면 정류가 필요하고요. 교직 변환이 필요하죠. 또는 직교 변환을 해줘야 돼요. 승합 강압이 너무 어렵죠. 불리하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4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직류송전과 교류송전의 저는 이제 직류송전이죠. 얘를 기준으로 한 거죠. 교류송전 대비. 이렇게 5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 걸려. 자, 36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굵기가 균일하고요.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 배치되어 있대요. 이때, 이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요, 그 전체 부하가 송전단의 어느 부분에 집중되어 있을 때 손실과 같은가. 이걸 이제 집중부하, 분산부하인데 저 이렇게 해볼게요. 부하 배치에 따른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 되겠습니다. 예.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부하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전력 손실 되겠다.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 줄 만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단의 집중 부하예요. 그러니까 전원 측으로부터 맨 마지막에 얘네들이 다 부하가 몰려있다 이런 뜻이죠. 이때 전압 강화는 우리가 E라 표현할 수 있고 전력 손실을 P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하를요, 평등 내지 균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 강화는 오히려요, 2분의 1배가 되고요.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된다? 3분의 1배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하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도 이제 이 손실이 다 달라지네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송전단일수록 뭐가 된다? 커지는 부하죠. 이 얘기는 이 부하를 가급적이면 전원 측에 몰아주는 게 좋고, 멀어지면 이게 전원 측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하는 적게 걸리는 게 좋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하면 자, 이거 땡겨요. 이거 전압 강화는 오히려 3분의 1배로 되고요. 이렇게 더해요. 물론 그렇게 더하면 안 되지만 전력 손실은 5분의 1배가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일 좋은 부하 배치는 바로 뭐다? 송전단일수록 커지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급적이면 부하를요, 전원 측이 어떻게 해라? 근접 배치시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야지 전압 강화랑 전력 손실이 다 줄어드는 거죠. 제일 좋은 그 부하 배치는 전류라고 봤을 때 여기가 전원이고요. 여기라고 부하 보면 이렇게 돼줘야 돼요. 전류 크기가. 가면 갈수록 이 전류가 작아져야죠. 예. 이게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부하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 잘 물어봐요.
3번이죠. 지금 다시 읽어볼게요. 전선의 굵기가 균일하고 부하가 균등하게 된 거죠.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제 손실은 그렇죠? 배전선로의 그 전체 부하가 송전단으로부터 그 전체 선로의 길이에 어느 지점에 집중했다는 얘기는 말단에 집중했다는 얘기죠. 그 손실에 비하여 3분의 1배로 떨어진다며. 자, 그 다음에 37번 했고요. 38번은 뭐 주는 문제가 아닌가? 작용 인덕턴스 공식 물어봤죠? 네. 3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D메타 간격으로 R메타인 반지름이 R메타인 전선 AB가 평행하게 되었다. 작용 인덕턴스 공식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작용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뭐가 된다? R분지 D가 되죠. 공식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3번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 C든 뭐든 R분지 D죠. 꼴이 안 맞는 건 찍지도 마라.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39번.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이것도 잡으셔야 됩니다. 배전선의 전압 조정 방법인데 이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 방법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따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변압기 탭 변환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유도 전압 유도 전압 조정기의 의한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승합기에 의한 방식. 여기서 이 유도 전압 조정기에 의한 방식은 부하 변동이 심한 곳, 부하 변동이 뭐한 곳? 심한 곳에 사용되는 방법이 뭐냐요? 뭐 변전소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 유도 전압 조정기 아닌 거죠? 유도 전압 조정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 승합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변압기 탭 변압기 있네. 동기 조상기는 사실은 전압 조정 배전선에 전압 조정하는 게 아니라 무효 전력 보상 장치죠.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전력원선도의 그 원의 방정식 나오면, 자, 40번이죠. 이 주는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송전단의 전력원의 방정식이 PS의 제곱에 플러스 QS 마이너스 300의 제곱을 한 값이 뭐래요? 25만이었대요. 이때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전력계통에서 최대 전송 가능한 유효전력. 여기서 전력계통의 최대 전송 가능한 유효전력은 자, 요게 유효전력이고 요게 무효전력인데요. 요게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QS에 300을 넣어서 얘를 제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유효전력은 얼마인가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PS의 제곱은 25만이니까 PS는 뭐예요? 25만에 뭘 씌운다? 루트를 때리면 PS는 뭐예요? 500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볼 수 있네요. 주는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거기 보면 전력계통의 최대 전송 가능한 유효전력. 그쵸?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3년도 이후에 전기산업기사 이제 CBT 기출이었는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 보면 22번 좀 선택해달라는 문제. 25번도 한번 해보시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25번은 좀 안 버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8번이 사실은 보면 이게 좀 그나마 좀 원자력 발전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 좀 뻔해요. 당연히 건설비는 비싼데 발전 원가 측면에서 얘가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기저부하로 돌립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항상 사용하는 부하에 전력을 부담하죠. 안 버렸으면 좋겠고요. 32번도 좀 잘 보셨으면 해요. 이건 좀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다 보셔야 돼요. 틀리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해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 수력공학 그 문제, 그거만 조금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가 2023년도 이외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의 해설에 대한 이제 이 CBT 기출이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청해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